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1일 월요일에 전해드리는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춘천시가 동물보호센터를 새롭게 짓기로 했는데 이 신축 부지 주변 일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임시보호소에 수용된 동물들은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6개월 전 다리가 올무에 걸린 채 발견된 이 고양이는 결국 다리 한쪽을 절단했습니다. 분홍색 옷을 입은 말티즈와 다리가 짧은 닥스훈트. 두 강아지는 이번 설 연휴 기간 춘천에서 구조된 유기견들입니다. 하나하나가 좀 생명이기 때문에 데리고 처음 입양을 하실 때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입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16년 500마리 수준이던 춘천 유기동물 수는 지난해 615마리나 버려졌습니다. 하루 평균 3마리 정도가 구조돼 일부만이 주인의 품으로 돌아가고 대부분은 입양되거나 보호센터에 맡겨집니다. 현재 춘천 임시보호소에 있는 유기동물은 모두 80여 마리. 버려진 것도 서러운데 추운 겨울 내내 비닐하우스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유기동물들은 지난 10월부터 현재까지 시설이 열악한 임시보호소에 수용돼 있습니다. 춘천시가 20억 원을 들여 만들겠다고 한 동물보호센터가 신축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6월 완성돼야 할 보호센터는 부지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축을 반대하는 그 민원이 좀 제기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좀 그 대화를 하면서 좀 보호센터 신축이 늦어지면서 유기동물들은 추운 겨울은 물론 폭염이 닥쳐올 여름까지도 비닐하우스 안에서 생활해야 합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철새들의 배설물로 훼손된 원주 흥업저수지 거북섬에 생태계 보전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이 철새를 내쫓기보다는 물새의 터전을 복원한 생태공원으로 조성될 전망입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에 위치한 매지 저수지입니다. 5년 전만 해도 푸른 숲이 울창했지만 지금은 듬성듬성 앙상한 나뭇가지만 남았습니다. 철새인 가마우지가 집단 서식하면서부터 봄이면 새하얀 분변이 섬을 뒤덮고 산림 훼손으로 인한 토양 유실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원앙과 백로 등 물새 서식처로서의 기능은 잃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새들의 보금자리로서는 위치는 좋은데 보면은 나무가 앙상하게 그냥 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폐허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오는 거예요. 환경부는 개발 대가로 원주시로부터 받은 생태계 보전 협력금 가운데 5억 원을 이 거북섬을 살리는 데 쓰도록 반환했습니다. 복원 사업은 가마우지를 내쫓기보단 물새 서식지를 갖춰 생태공원으로 꾸미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분변 세척과 고사목을 솎아내는 작업, 섬 가장자리에 침식 방지용 목재 방틀을 설치하는 작업이 우선 진행되고 초본 식재로 물새 산란 공간을 마련해 다양한 조류를 불러온다는 계획입니다. 이곳 데크를 연장해 조류 관찰대를 설치하고 물새를 관찰할 수 있는 학습 공간으로 조성됩니다. 현장 조사 등을 거쳐 환경부 최종 승인을 받게 되면 거북섬을 물새 서식처로 복원하는 작업이 올해 말까지 진행됩니다. 섬 한가운데 위치한 강원도 문화재 석조 보살 입상도 용역을 거쳐 새로운 위치로 옮겨집니다. 하지만 예산 삭감으로 사업비가 충분치 않으면서 거북섬을 살리기 위한 국비 사업을 추가로 더 유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올겨울은 유난히 따뜻하다 싶더니 여기저기서 벌써 봄꽃들이 만개했습니다. 지난해보다는 2.7도, 평년보다도 1도가량 높은 기온 때문인데요. 김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얀 꽃이 잔뜩 피었습니다. 보통 2월 말쯤 핀다는 매화인데 지난달 중순부터 피기 시작했습니다. 한 20일 전부터 한두 송씩 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만 한 일주일 전부터는 이제 활짝 피기 시작합니다, 지금. 다른 해보다 굉장히 좀 일찍 피는 편입니다. 길가에 줄지어선 매화가 차례로 피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동해에선 지난달 중순부터 복수초와 매화가 피었습니다. 이렇게 봄꽃이 핀 곳이 영동 지역에만 수십 곳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봄꽃이 피는 시기가 갈수록 조금씩 앞당겨진다지만 1월 중순에 피는 건 매우 드문 일입니다.
올겨울은 영동 지역 전역에서 기상을 관측하기 시작한 1973년 이래 두 번째로 기온이 높은 겨울이기 때문입니다. 평년 대비 0.9도 높고 작년 대비 2.7도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1월 평균 기온은 2.3도를 기록하여 1973년 이후로 두 번째로 따뜻한 1월로 기록되었습니다. 가파른 기온 상승이 한겨울에 봄꽃을 활짝 피우며 갈수록 겨울을 일찍 지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평창 동계 패럴림픽 1주년을 맞아 평창 장애 포럼이 오늘부터 이틀 동안 알펜시아에서 열립니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는 국내외 장애인 단체 관계자와 전문가 500여 명이 참가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장애인의 보편적 권리 보장과 장애 등급제 개편, 장애인의 노동권 등 장애인의 권리 증진과 사회 참여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강원도와 도내 18개 시군이 올해 1,129명의 신규 공무원을 채용합니다. 기관별로 보면 강원도청이 58명, 춘천시청 103명, 원주시청 110명, 강릉시청 143명 등으로 지난해 채용 인원보다 109명이 더 늘었습니다. 그중 일반 행정 분야가 423명으로 가장 많고 사회복지가 71명, 지방세 53명, 일반 농업 46명 등입니다. 올해 강원도 공무원 임용시험은 모두 3차례 진행되며 행정과 지방세, 농업직 등은 6월 15일에 필기시험을 치르고 면접 등을 거쳐 오는 8월 29일 최종 합격자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강릉시가 2019년 산업관광 육성 공모 사업에서 최종 탈락했습니다. 강릉시는 강릉 커피도시 문화체험을 주제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산업관광 육성 공모 사업에 응모했지만 최종 사업 대상지에는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강릉시는 지역 내 커피 명인들을 중심으로 커피 투어와 커피 유통 사업 등을 준비했었습니다. 한편 이번 공모에는 임실 치즈 투어와 지리산 허브 산업 특구 등 전국 12개 시군이 응모했지만 충남 서천군의 모시 소곡주 명장 체험만 선정됐습니다. 강원도가 정월 대보름을 앞두고 도내 시군과 합동으로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에 나섭니다. 점검반은 강원도 민생사법경찰팀 등으로 구성되며 쌀과 잡곡류, 견과류와 산채류, 문어와 조기, 고등어 등 모두 28개 품목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단속합니다. 특히 수입산을 국산으로 속이거나 국산과 수입산을 섞어서 판매하면 검찰 송치 등을 통해 엄정 처벌할 계획입니다. 오늘 강원도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영동 지역이 4도에서 7도, 영서 지역은 1도에서 4도, 강원 산지는 영하 2도에서 영상 1도 분포로 예상됩니다. 철원과 양구 그리고 강원 중북부 산지에는 한파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한편 도내 전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어서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오늘 오후를 기해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의 날씨와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속초와 고성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가 새해 들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미분양 아파트 물량은 속초시가 722세대,
고성군은 621세대를 기록하며 전달보다 각각 33세대와 35세대가 줄었습니다. 고성군은 지난해 12월부터, 속초시는 올해 1월부터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됐으며 오는 7월까지 그 지정이 연장됐습니다. 도내 직업계 고등학교의 취업률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마이스터 고등학교와 특성화고, 종합고 등 도내 34개 직업계 고등학교의 취업률은 12%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2017년 2월 기준 취업률 48%, 2018년 2월 기준 취업률 36%에 비해서도 하락한 수치입니다. 교육청은 2017년 말 제주도에서 발생한 현장 실습생 사망 사건 이후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의 현장 실습 기준이 강화된 것이 취업률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강원도는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하나로 10년 이상 운행한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지원합니다. 올해는 모두 46억 원을 들여 배출가스 5등급인 노후 경유차 2,880대를 조기 폐차합니다. 강원도는 생계형 차량과 저소득층 소유 차량을 우선 지원하고 3월까지 내년도 조기 폐차 대상 차량도 파악해 소요 예산 확보에 나설 방침입니다. 강원도는 지난 2017년과 지난해 모두 3,800석 대의 노후 경유차를 폐차한 바 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강원도의 저상버스 도입률이 서울과 대구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도내 저상버스 도입률은 33.6%로 44.4%인 서울과 39.4%인 대구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전국 저상버스 보급률이 25% 정도라며 올해 강원도에 저상버스 5대를 보급하는 등 전국적으로 저상버스 보급률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동해시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진행 중인 동호지구에 이어 추가로 3개 지구의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상 지역은 발안과 삼화, 묵호지구로 올해 정부가 선정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발안지구는 주거지 지원형, 삼화지구는 일반 근린형, 묵호지구는 중심 시가지형으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